빵집 사장들이 아니라면 하루하루 먹고 살 걱정해야 하는 게 자영업자들이라 직장인들보다 몸은 힘들고 돈은 못 버는 사정이지만 그래도 저는 큰 욕심 없이 살고 있어요. 돈보다는 장사하며 손님들께 음식 대접하고 제 음식을 맛보고 행복해 하시는 손님들을 보는 낙으로 살고 있거든요. 물론 남자 없이 여자 혼자 장사를 하다 보면 괜히 무시하고 함부로 구는 진상들도 있지만 이제는 그런 진상들도 혼자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저도 많이 성장했다 싶습니다. 저도 단단해지기까지 많은 일을 겪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요. 어쩌면 제 넋두리 같은 그 이야기를 말이죠. 남편과 저는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내며 오랜 시간 친구로 지내다 결혼까지 하게 된 사이였습니다. 연애를 하기 전부터 친구였기에 서로를 잘 알 만큼 알던 저희는 결혼 생활도 친구 사이같이 편안하게 이어갈 수 있었어요. 결혼을 하고 같이 음식점을 운영하던 저희는 열심히 식당을 꾸려갔지만 열심히만 한다고 일이 다 되진 않는지 매출은 부진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틈틈이 식자재 배달 일까지 하며 바쁘게 지내야만 했죠. 그래도 저와 남편은 늘 불평 없이 서로를 의지하며 정답게 살아갔습니다. 먹는 장사하면서 재료 가지고 장난쳐 본 적 없고 늘 성심성의껏 손님들을 대하며 노력한다 생각했는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형편이 나아지지 않더라고요. 그러던 중 코로나까지 터지게 되면서 저희 가게는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부 지침으로 식당은 정상적으로 영업을 할 수도 없었고 매일 재료비만 벌이며 하루하루 버텨가야 했죠. 그나마 남편이 식자재 배달 일을 하고 있어서 어떻게든 버텨보려 했는데 지속된 코로나 상황으로 그마저도 끊기게 되며 저희는 완전히 궁지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울 정도가 되었는데도 우리의 피땀이 남긴 곳이라 생각하니 차마 가게를 정리할 수가 없었어요. 저희는 가게 월세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어떻게든 노력할 수밖에 없었고 남편은 배달기사 일을 시작하고 저는 물류센터 일용직 일을 다니며 근근히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한 달, 두 달 버티면서 곧 상황이 좋아지리라 믿고 싶었지만 계속 버티기만 하는 건 한계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나라에서 지원해준다는 것을 믿고 버텨보다가 그마저도 어려워지고 더 이상 대출도 힘든 상황이 되고 말았죠. 결국 가장이었던 남편이 더 고생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은 자기가 어떻게 해서든 이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 생각했던 건지 어려운 상황에서 새로운 사업까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여유 자금도 없는 상황에 다른 일을 벌리는 게 맞나 싶었지만 저는 걱정이 되면서도 남편을 차마 말릴 수 없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저희가 도저히 살아날 방법이 없어 보였거든요. 무슨 짓을 해서라도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에 남편은 새로운 사업까지 시작했지만 다들 죽겠다고 아우성인 때에 남편의 새로운 일도 잘 풀리지 않는 듯 했어요. 남편은 어떻게든 해결해 볼 거라며 잠도 안 자고 고생을 했고 압박감 때문인지 점점 더 힘들어하는 듯 보였습니다. 평소 늘 웃기만 하고 화도 잘 내지 않던 사람이 부쩍 예민해지며 짜증스러운 모습을 보였는데 그걸 지켜보는 저도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저는 그런 남편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싶은 생각에 남편이 조금이나마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기를 바라며 일을 더 늘렸습니다. 물류센터에서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와서 걸어다니며 배달 일에 쇼핑몰 포장 아르바이트까지 하며 잠잘 시간 없이 하루 종일 일만 하고 지내고 있었죠. 그때는 저나 남편이나 서로 힘들다는 걸 알면서도 누가 먼저 선뜻 위로를 할 여유도 없었어요. 한숨 돌릴 여유도 없이 지내던 저희는 참 고생이었습니다. 그걸 알기에 좀 더 잘해보려 했던 건데 남편의 새로운 사업은 결국 빚만 지고 정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남편은 제게 미안하다는 유서 한 장을 남긴 채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어요. 잘해보려고 했는데 결국 자신 때문에 빚만 생기고 제가 힘들어지게 되었다며 미안하다는 말이 전부인 유서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허망하게 가버린 것이 너무 충격적이고 고통스러우면서도 그렇다고 어떻게 나만 두고 떠날 수 있는지 원망스러운 마음도 들었어요. 불쌍한 마음이 가장 크기는 했지만
그때는 혼자 남은 저도 죽고 싶은 마음이라 제 자신도 불쌍하기 그지없었네요. 이제 나 혼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건지 정말 앞이 깜깜하기만 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면 집이며 가게며 빚들은 모두 남편 명의였기에 제가 아니라 시어머니가 상속을 받으셔야 했는데 어머니가 상속 포기를 하시면서 더 이상 빚을 갚아야 할 일은 없었습니다. 남편의 유서에는 자세한 얘기가 적혀있지 않아서 남편이 그런 생각까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천만다행으로 저는 빚을 짊어지지는 않아도 되었죠.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살 집도 가게도 없는 상황에 저는 제 몸뚱아리 하나밖에 남지 않았고 당장 먹고 살 걱정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때 남편의 친구인 태연씨가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남편의 장례식부터 경험 없던 저를 물심양면 도와주던 태연씨는 남편의 단짝 친구였어요. 저도 남편과 친구로 지내며 오래 알고 지냈지만 저는 남편과 동네 친구였고 태연씨는 학교 친구였기 때문에 제가 태연씨와 그리 자주 보지는 못했습니다. 가끔 얼굴을 보고 알고 지내오긴 했지만 다들 먹고 살기 바쁘던 탓에 교류가 많진 않았었죠. 그래서 남편도 없는 마당에 제가 태연씨에게 도움을 받기는 부담이었어요. 하지만 태연씨는 어떻게든 저를 꼭 도와주고 싶어 했습니다. 제가 당연히 미선씨를 도와드려야죠. 아마 장은홍도 그랬을 거예요. 사실 저도 장우 죽음에 책임을 느낍니다. 친구가 고민인 줄도 모르고 일이 이 지경이 되도록 몰랐다는 게 너무 후회스러워요. 장우가 그렇게 힘든 줄 알았으면 제가 어떻게든 도왔을 텐데 말이에요. 그 자식 원래 자기 힘든 얘기 주변 사람한테도 잘 안 하잖아요. 미선씨도 장우가 그런 선택을 할 거라고는 생각 못했겠죠. 바보 같은 놈. 힘들다고 말하는 게 뭐가 그리 어렵다고 그랬는지. 옛날부터 그러더니 결국 자기 혼자 그렇게 가버렸네요. 태연씨는 안 좋은 선택을 한 남편에게 친구로서 죄책감까지 느끼고 있었고 남편 때문에라도 저를 꼭 돕고 싶어 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더라면 해줬을 도움을 제게 대신 전하고 싶다고 했죠. 그런 태연씨는 제가 지낼 집부터 다시 재기를 할 가게까지 도와주려 했지만 아무래도 과한 도움이 부담스러웠던 저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도움을 거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한테 도움 주시는 것도 아닌데 제가 뭐라고 도움을 받을 수 있겠어요. 저도 염치가 있지. 이런 큰 도움 못 받아요. 제가 돕고 싶어서 그러는 거니까 제발 받아주세요. 제가 미선 씨한테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장우 볼 면목이 없습니다. 요즘도 매일 밤 꿈에 장우가 나오는데 내가 친구한테 아무 도움도 못 됐다는 생각에 도통 잠이 안 와요. 제가 이대로 미선 씨 모른 체 하면 장우가 분명 저 원망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살리는 셈 치고 그냥 받아주세요. 그리고 빌려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부담 갖지 마세요. 장사 잘 돼서 빨리 갚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꼭 갚을게요. 정말 열심히 해서 하루빨리 갚겠습니다. 고마워요, 태연씨. 너무 큰 도움이 부담스러웠던 저는 몇 번이고 거절을 했지만 제가 받을 때까지 끈질기게 권하는 태연 씨의 말에 결국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공짜로 얻는 것도 아니고 잘해서 갚으면 될 거라 생각하니 마음이 한결 가볍더라고요. 하지만 태연 씨의 도움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업을 하고 있던 태연 씨는 제 일을 위해 자기 회사 직원들까지 동원시켰고 덕분에 저는 혼자서도 무리 없이 가게를 꾸릴 수가 있었습니다. 뭐든지 남편과 같이 했던 탓에 남편 없이 내가 할 수 있을까 걱정이었는데 주변에서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시니 어떻게든 해나가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태연 씨 도움으로 점점 형편이 펴지게 되었고 저는 하루빨리 그 빚을 갚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태연 씨와 자주 보내고 지냈던 저는 태연 씨가 저를 돕는 게 단순히 남편 때문만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저를 대하는 태연 씨의 태도가 어느 순간부터 죽은 친구 와이프를 대하는 게 아니라 이성을 대하는 느낌이라는 걸 알아차려 버렸거든요. 그 전까지 그런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던 저는 그 상황이 당혹스러웠습니다. 남편이 죽었으니 바람을 피는 건 아니지만 죽은 남편의 친구와 만난다는 건 안 될 일이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태연 씨의 마음을 거절했지만 태연 씨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남편의 친구라는 것만 뺀다면 태연 씨는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누구보다 저를 걱정하고 굶어 죽게 된 저를 살려주었던 은인이었으니까요. 태연 씨를 알아가면서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 생각하게 된 저는 결국 태연 씨의 마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태연 씨는 제가 마음을 열자마자 결혼 얘기를 꺼냈죠. 이참에 우리 그냥 결혼까지 해버려요. 서로 마음이 통했는데 더 걱정하고 미룰 게 뭐가 있겠어요. 나는 미선 씨가 내 덕분에 하루빨리 안정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아마 장호도 그러기를 바랄 거예요. 태연 씨는 아직도 죽은 남편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한 저를 걱정하며 우리가 결혼을 하며 회복을 하기를 바랬습니다. 처음에는 남편 때문에 머뭇거리던 저였지만 모든 게 저를 위한 일이라는 태연 씨의 말에 결국 태연 씨의 선택을 따르게 되었죠. 결혼식을 올린 뒤 제가 남편이 살고 있는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따로 신혼집을 구하지 않고 말이죠. 혼자 살던 남편의 집이 넓어 신혼살림을 꾸리는데 문제가 없었거든요. 이삿짐을 풀고 난 뒤 신혼여행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편의 내조를 하며 집안일에만 신경을 쓰면 되는 평범한 가정주부가 되었어요. 태연 씨 도움으로 운영을 하고 있던 가게는 결혼과 동시에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더 이상 고생하는 모습을 볼 수 없다는 태연 씨의 간절한 부탁으로 인해서 가정주부의 삶을 선택하게 된 거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일을 안 하고 있었던 적이 없었던 저였기 때문에 집에 있는 게 괜히 불편하고 뭐라도 해야 할 것만 같았습니다. 집안일을 마치고 뭘 더 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에 이웃분들에게 음식을 돌리며 인사를 드리자 싶었죠. 남편은 오래전부터 이 집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었지만 이제 제가 들어와서 부부로서 같이 살게 되었으니 이웃들과 오며 가며 얼굴 부딪힐 일이 많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상투과자와 떡을 직접 만들어 이웃집으로 찾아가게 되었죠. 우선 앞집을 가게 되었는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가 이사 온 지 며칠이 되었는데도 얼굴 한번 마주치지 못한 걸 봐서는 여행이라도 갔나 싶었죠. 그래서 다음에 인사를 드리기로 하고 아래층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5층에 사시는 분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셨어요. 그래서 반갑게 인사를 하며 선물을 전해드리려고 했죠. 안녕하세요. 저 603호에 사는 사람인데요. 제가 이번에 결혼하고 남편 집에 603호? 무슨 일 때문에 내려왔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뭐든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사를 잡지 마세요. 네? 그게 아니라 제가 결혼하고 남편 집으로 들어와서 살게 되어서요. 인사도 드리고 선물도 드릴 겸 내려온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린 괜찮으니까 안 주셔도 돼요. 어쨌든 내 집엔 절대 오지 마요. 여자는 마치 저와 말을 길게 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급히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왜 저러는 건가 싶더라고요. 제가 한 거라곤 반갑게 인사를 하고 선물을 주겠다고 말한 것뿐인데 말이죠. TV 보면 아파트에 한두 명씩은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들이 있다고 하던데 우리 집 밑도 그런 사람도 있는가 보다 싶었습니다. 다행인 건 제가 사는 집 바로 밑에 집이 아니라 마주보는 집이라는 거였죠. 방금 전 일은 잊어버리고 저희 집 바로 밑에 사시는 분께 인사를 드리러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니 아래층 사시는 분의 목소리가 들리며 문을 열어주셨죠. 누구시라고요? 안녕하세요. 저 이번에 위층으로 이사 온 사람이에요. 최대한 조심하면서 살 텐데 사람이 늘어 전보다 시끄러울 수도 있어서요. 사는 동안 양해 부탁드릴 겸 또 인사도 이렇게 드릴 겸 내려왔어요. 이거 상투과자랑 떡인데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이것 좀 드세요. 그런데 아주머니의 표정이 좀 이상했습니다. 겨우 상투과자와 떡일 뿐인데 굉장히 반기시는 표정을 지으시며 저를 계속 쳐다보시더라고요. 이사 오셨다고요? 아유, 그럼 이제 좀 살겠네. 아주 잘 오셨어요. 그런데 언제 이사 오셨어요? 따로 집을 옮기는 거 못 봤는데? 아, 그게 남편이 전부터 이 집에서 살고 있었어요. 이번에 결혼하고 제가 들어와서 살게 되었어요. 아주머니께서는 제 말을 듣고는 순식간에 표정이 바뀌셨습니다. 그러더니 제가 드렸던 이사 선물을 제 가슴팍으로 밀쳤죠. 그리곤
말로 표현하기 힘든 표정을 짓고는 저에게 찾아오지 말라고 말하셨습니다. 됐어요. 선물은 되고 마음만 받을 테니까 앞으로 저희 집 찾아오지 마세요. 그러곤 문이 부서져라 쾅 소리가 났게 닫으시더라고요. 2번이나 이상한 일을 겪게 되니 다들 왜 이러나 싶습니다. 전 단순히 이웃들 간에 친하게 지내자고 인사를 드리러 온 것뿐인데 말이죠. 그런데 이상한 일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그 다음 올라간 윗집에서도 인사를 드리러 간 경비실에서도 다들 저를 피하고 자신의 현관 앞에서 쫓아내려고 했죠. 저와 엮이는 걸 거부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러한 일을 처음 겪었을 때는 밑에 사는 여자가 이상하다고 생각했고 2번째가 되었을 때는 왜 이러지 싶었습니다. 그 다음 3번째, 4번째, 5번째가 넘어가니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나 또는 태연 씨에게 문제가 있구나 싶었죠. 저야 이번에 이사와서 아파트 이웃들과 부딪힐 일이 없었으니 남은 거라곤 태연 씨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회사를 마치고 돌아온 태연 씨에게 물어보게 되었죠. 태연 씨, 혹시 아파트 주민들이랑 무슨 문제 있어요? 오늘 인사하려고 상투과자랑 떡 가지고 찾아갔더니 거의 문전박대 수준으로 날 밀어내던데? 찾아갈 생각이었으면 먼저 나한테 말이라도 하지. 여기 아파트 사는 사람들 문제 많아. 시민의식, 공동체의식이 아주 꽝이라고. 주차 문제, 층간소음 때문에 몇 번 부딪혔는데 자기들이 잘못해놓고 내 탓을 하는 거 있지. 아무래도 앞집 사람 때문인 것 같아. 앞집 사람에서 좀 부딪혔거든. 동대표인데 오래 살아서 그런가 이 아파트 꽉 잡고 있어. 윗집, 아랫집 모두 앞집 여자랑 친하게 지내거든. 경비 아저씨도 여기 아파트 사람들과 똑같은 반응이지. 그것도 다 동대표가 시켜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랑 가까이 지내려고 하지 마. 꼭 여기 아파트 사람들과 친하게 지낼 필요는 없잖아. 주변에 취미생활할 것도 많은데 거기서 사귀면 되지. 어쨌거나 이 사람들 상종할 생각하지 마. 나를 눈의 가시처럼 여기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당신도 이 사람들한테 무슨 해코지장할지도 모른다고. 요즘 아파트 주민들 간의 갈등이 심하다고 듣긴 했지만 이 정도로 심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었어요. 거기다 동대표의 영향력이 이 정도로 막강할지 몰랐죠. 이웃 주민들과 아주 가깝게 지낼 생각은 아니었지만 이웃 사람들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 한다니 괜히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제가 사이가 틀어진 남편과 이웃들 간의 오해나 묵은 감정을 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죠. 남편이 남자이다 보니 쉽게 오해가 생겼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꼭 오해가 아니라고 해도 제가 중간에서 잘 이해시키고 조율한다면 지금보다는 나은 관계가 되지 않을까 싶었죠. 그래서 태연 씨가 신경 쓰지 말라던 말과 상관없이 이웃들에게 다가가려 노력했어요. 아는 얼굴이 보여 무거운 짐을 들고 간다 하면 대신 짐도 들어다 드리고 집에서 만든 간식을 현관 손잡이에 걸어놓고 가기도 했죠. 제 얼굴을 보고 무시하더라도 웃으며 인사를 하고 안부를 묻고는 했습니다. 당연히 처음부터 별 반응이 없을 거라고는 생각했지만 이웃 주민들 모두 제가 예상한 것보다 더 차갑게 대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웃는 낯으로 사람들을 대했어요. 이곳에서 얼마나 살지 모르는데 그때까지 불편하게 살 수는 없었으니까요. 단 하루를 산다고 해도 내 집에서 마음 편하게 살고 싶은 게 제 바람이었습니다. 옛말에도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계속해서 웃는 얼굴로 이웃 주민들을 대하다 보니 조금씩 반응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는 제 인사에도 고개만 돌리던 이웃들이 고개 정도는 끄덕이며 인사를 해준 거죠. 저에게 인사를 해준 사람들에게 한 발자국 더 다가가려고 했어요. 제가 잘하는 거라고는 음식밖에 없으니 음식을 해서 이웃들을 찾아갔죠. 제일 먼저 저에게 마음을 열었던 집부터 찾아갔습니다. 이사 인사를 하러 간 날 맨 처음 마주쳤던 제 또래 여성에게 말이죠. 갑작스러운 저희 방문에 여자는 당황스러워했지만 전보다는 경계를 덜했고 고민을 잠시 하다 음식을 받으며 안으로 들어와 커피라도 한 잔 마시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이웃과 처음 대화를 할 수 있었던 저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첫날 저를 보고 불편했던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었어요. 근데 첫날에는 왜 그렇게 급하게 들어가셨어요? 그날부터 친해졌으면 좋았을 텐데. 그건 내가 미안해요.
우리가 또 남편분께 당한 게 아니 남편분과 몇 번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또 문제될 게 있어서 찾아왔나 싶었죠. 저도 남편한테 듣긴 했는데 아무래도 서로들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남편이 표현 서툰 남자인데다가 사업을 하고 있어서 오해를 풀 시간도 없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남편 대신에 이웃분들 인사드리면서 오해 풀려고 이러는 거예요. 오해요? 남편분께 무슨 말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오해라고 하면 안 되죠. 네? 오해가 아니라고요? 제가 듣기로는 가벼운 주차 문제와 층간소음 문제를 알고 있는데 저 혹시 남편분 얼마나 만나오셨어요? 그건 갑자기 왜 물으세요?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남편분과는 성격적으로 좀 안 어울리는 분 같고 남편분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요. 사실 여기 동네 사람들 전부 남편분 무서워하고 싫어해요. 그건 알고 계시죠? 지금 603호분 오고 나서는 큰일이 없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남편분 때문에 우리 아파트 조용할 날이 없었거든요. 그래요?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저희는 직접적으로 남편분과 문제 있었던 적은 없어요. 괜히 불똥이 튀어서 그렇지. 자세한 건 저희가 당사자가 아니라 말하기 좀 그렇네요. 남편분 일로 가장 시달린 분들이 603호 바로 밑에 집, 윗집, 그리고 앞집 분들이니까 그분들께 물어보세요. 아! 그리고 오늘 한 이야기 남편분께는 제가 말했다고 하지 말아주세요. 꼭이요. 여자는 제가 집을 나설 때까지 자신이 말했다는 걸 남편에게 말하지 말아달라고 몇 번이나 부탁을 해왔습니다. 별로 한 말도 없었는데 말이죠. 하지만 여자가 해준 말로 인해 단순히 가벼운 이웃들 간의 갈등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자가 말한 이웃들에게 태연 씨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내보기로 했죠.